10km 이상씩 가장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4박 6일간 동남아 순방 떠났습니다. 순방길 앞서 전용기 논란 터졌는데요. MBC 취재진은 타지마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통보했습니다. 외신 기자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어떤 기사 쓰십니까? 최근 용산 이태원 그 참사 때문에 너무 바빴어요. 그거 취재하느라. 네. 대통령실에서 MBC 취재진 전용기 타지 마라 이거 통보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일단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죠. 그런 생각 했는데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은 일단 전 세계에서 용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 너무 충격적이지만 놀랍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았어요? 네. 아니요, 한국이 다른 분야에서 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일단 이거 자유에 대한 우려 처음 안 있죠. 지난 6개월 동안. 네, 그래서 최근 윤석열 차 사건도 있었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우려 아니면 지난번 뉴욕의 비속어 논란도 있었고 MBC 가짜 뉴스 그런 언론 그런 소리가 대통령실에서 나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트렌드인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전용기 배제에 대해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익이라. 그거 시민 국민들 정보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는 것을 국가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 일단 일반 민간인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권리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한국이 언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국익에 부합하는가요? 그러니까요. 한국이 이렇게 언론의 자유가 지금 침해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국익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볼 거 아니에요. 네. 주변의 외신 기자들, 다른 외신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외신 기자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외신들 너무 아마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지만 너무 화가 나요. 지금은 난리 났어요. 그래요? 외신 기자끼리. 난리 났어요? 네, 그거 너무 말도 안 되고 이거 그러면 이번에 오늘 MBC라면 그럼 다음에 그렇죠. 공격 당한 기자 누구일까 그런 걱정하고 있어요. MBC 같이 큰 언론사도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외신 기자들이 기사 쓰다가 내가 비판한 기사 써가지고 그러면 추방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할까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8805님께서 외신 기자에게 MBC 전용기 탑승 문제 의견 듣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 부끄럽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라고 얘기를 해보는데 야 니네 정부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다른 격한 발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도 기자로서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네네. 안타깝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하고 취재하면서 한국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았을 텐데 네. 요즘은 아닌가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CNN 기자 백악관 출입 못하게 했었어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때도 그거 언제였지? 뭐 몇 년 전? 2017년이었어요. 아, 네네. 그것도 당연히 말도 안 되었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윤 대통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 영향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냥 뭐 트럼프 뭐 그런 교과서 있으면 그런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나 봐요. 근데 제 생각에 그 정치인들 그들이 뉴스를 좋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 언론인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그거 조금 그 위험한 선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유를 그렇게 외치시는 분인데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좀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영국에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없겠죠. 뭐 물론 일어날 수 있지만 뭐 영국 완벽한 나라 아니지만 영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마 혼란 뭐 난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좌우 매체 양쪽에서요. 네. 네, 다 그렇죠. 용납할 수 없어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MBC 전용기 불허에 대해서는 좌우 언론 거의 모든 언론에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거의 네. 모든 네. 언론사들. 사실 MBC를 좋아하지 않는 보수적인 언론사들도 많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네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자라면 용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죠?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 대통령에 대한 제 생각에 모르겠지만 네. 그냥 그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홍보에 대한 뭐 네. 그 이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아마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MBC 기자 출신입니다. 그것도 또 재밌죠. 네. 156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거리에서 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참사 보면서 이게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일단 물론 이거 막을 수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데 취재하면서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을 인터뷰 많이 했는데 다들 뭐 무슨 그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뭐 세월호 그때는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그런 약속 있었지만 이런 참사 또다시 발생하는 게 그 젊은 사람들 배신 그런 느낌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사람에 대해 조금 걱정 있어요. 앞으로 젊은 사람들 어떻게 government 정부를 믿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걱정해요.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 이것도 걱정인데 근데 참사 이후 이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것도 너무 부족했죠. 예. 이태원 참사를 보도하는 국내 언론들 어떤 문제점 보입니까? 사실 저는 제 개인 취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래서 그 한국 언론에 그 집중 못했지만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그
거의 매 순간 네. 그 뉴스 계속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루머인 거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그런 거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조금 정치적인 뭐 물론 이거 너무너무 슬프지만 이거 정치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거 정치 때문에 이 글을 쓰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안을 볼 때 이게 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이 좀 갈려요. 근데 객관적으로 물론 너무 다들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기사 쓰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 저도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뭐 대통령을 싫어해도 객관적으로 기사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데 네, 좋아하는 쪽하고 싫어하는 쪽하고 논조가 아예 다르죠. 네,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아직 있습니다. 네. 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가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약속하시기. 네네, 약속합니다. 그럼요. 그 라시드 기자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계셔줘서 감사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저널리즘이 있어야 할 곳이 여기인데 가시면 안 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라파엘 라시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치기만